지금 여러분께서는 어린이날 특집 뉴스 FM 조현지 박지연입니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임채아 임주아 엄마입니다. 채아야, 뱃속에서 10달 동안 웅크리고 기다리다가 세상 밖으로 나온 지 벌써 1000일이 지나가고 있다니 새삼 놀라워. 좋은 것들만 다 해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라는 것을 채아를 만나고 알게 되었어. 이런 게 바로 채아를 만나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을 알기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간단다. 세상에 태어나서 3번째 맞는 어린이날을 맞아 조금은 특별한 기념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너에게 음성편지를 쓰게 되었어. 엄마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구나. 신체가 건강한 아이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도 건강한 아이로 자라길 바라고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아이로 자라면 좋겠다. 사랑해, 채아야. 엄마, 아빠 사랑해요. 세준아, 엄마야. 마트에서 네가 무엇인가를 사달라고 할 때마다 어린이날 사줄게 하고 밀어왔는데 이젠 정말로 어린이날이 되었네. 엄마가 설득할 때마다 때 한 번 쓰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던 네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르지? 이제 엄마가 세준이에게 보답할 차례야. 어린이날에 멋진 선물 사줄게.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전지적 아동 시점으로 바라본 우리 사회는 얼마나 안전한 곳일까요? 아동학대 사망사건, 아동성폭행 등 잊을만 하면 입에 담기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은 이제 그만! 가정과 학교, 학원 등 아동이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책임과 제도적 장치를 다해야 할 텐데요. 네,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 아동안전위원회 옐로소사이어티 이재복 대표와 함께하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늘 어린이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이슈와 뉴스들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아동이 안전한 사회. 오늘 이재복 대표 함께 주시러 이렇게 스튜디오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뉴스 FM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률과 정책,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옐로 소사이어티입니다. 네. 거의 인사가 아이돌급이에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얼굴도 선할까요? 미남이. 너무 선하십니다. 정말 인상이. 네. 네. 아니, 오늘 어린이날 맞아서 저희가 특집으로 준비를 한 시간이기 때문에 밝은 이야기, 또 좋은 이야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래도 또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은 어두울 수 있지만 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를 그렇죠? 좀 해볼까 합니다. 결국에는 밝아져야 하기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이야기니까요. 네. 맞습니다. 한 해 동안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아동 수는 무려 29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동학대 신고 수는 무려 18,70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와, 대표님 이게 진짜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아동학대만 18,700건이라고 하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것만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아동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얼마 전에 정말 많은 분들의 공분을 일으킨 광주 의붓다 살해 사건도 그렇고요. 2016년에 있었던 원영희 사건 기억하시나요? 네네, 그렇죠. 네,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사실 잊을만 하면 이런 안타까운 뉴스들이 끊이질 않아요.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해온 이슈가 이 아동학대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방송이 어린이날 특집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쉽게 실천하실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어쩌면 좀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이 아동 학대의 주범, 가해자가 거의 78%가 그 부모라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아동의 육아를 대부분 부모가 담당을 하고 있고 처음엔 누구나 아이들을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육아를 시작하지만은 네. 가끔씩 훈육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하고 혹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통계도 어떻게 보면 신고된 경우를 가지고 통계를 잡은 거잖아요. 78%가. 네, 그렇죠. 그러면요. 이렇게 신고될 정도면 뭔가 좀 심각하다는 얘기일 텐데 이런 경우에는 개선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부모가 가해자의 78%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우면서도 다행인 부분이라고 말한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악감정을 가지고 학대를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엔 작은 훈육에서 시작하다가 그 훈육이 학대로 점점 번져나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훈육과 학대의 명확한 그 기준만 분명하게 구분하셔도 학대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그 말로 하는 그 학대가 가장 또 심각할 것 같은데 이 말로 하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이것도 학대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서학대를 예방하는 게 왜 더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신체 학대, 성학대, 방임 등이 정서학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출발점이군요. 네, 맞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상처 주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학대가 전체 학대의 69%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문자 하나가 왔는데요. 8782 청취자님. 얼마 전에 우리 아이랑 백화점 쇼핑을 갔는데요. 집에 벌써 3개는 더 있는 장난감을 또 사달라고 떼쓰는 겁니다. 그래서 너 계속 이러면 여기 두고 간다. 엄마 진짜 갈 거야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왔더니까 한참 뒤에 엉엉 울면서 따라오더라고요. 지금 문자를 보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으셨나요? 설마 이것도 학대인가요? 네, 굉장히 많이 실수하시는 학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요즘 들어서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는 불안이 높다, 불안감이 높다. 네. 이런 부분이 다 이제 이런 어릴 때의 정서학대의 경험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죠. 그런데 내가 완벽하게 보호받을 거라고 믿었던 그 부모님께 버림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 말 들었을 때의 충격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어떤 불안감이 높은 성인으로 성장하거나 혹은 작은 스트레스에도 크게 흔들리는 그렇게 그런 안 좋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뜨끔하네요. 이건 뜨끔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고 갈 거야? 이거 정말 장난으로 해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뜨끔하네. 내가 이 장난을 너무 많이 해. 아니, 지금 많은 분들이, 네. 내가? 약간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꼭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요거 보고 되게 솔깃했어요. 아동 성교육. 제가 종편 채널 보니까 지원 씨 직접 하시더라고요. 네네. 저희는 9살에 합니다. 9살이 되면 제가 직접 합니다. 그럼 첫째, 둘째까지 다 이제? 했어요. 네, 그냥 아주 자세히 합니다. 네. 근데 네. 좀 민망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떨려요. 제가 떨려요. 정말 떨립니다. 근데 그게 그 이후에 그 아이가 뭔가 폐쇄된 어떤 마음으로 그 부분을 늘 이렇게 궁금해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너무 시원하게 해결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걸 또 가장 신뢰하고 가장 가까운 어른 아빠를 통해서.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애는 이제 얼마 전에 변성기 온 것도 제가 첫날 제일 먼저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같이 파티했어요. 그 변성기를 내가 가장 먼저, 아빠가 가장 먼저 알아챘다라는 게 얘한테 굉장히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얘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옆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존재가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걔하고 같이 그 스토리를 쌓아 나갈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요즘 아이들 워낙 성숙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 아동 성교육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은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네, 지금 지연님께서 정말 가장 최고의 방법을 이미 실천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이들이 연애를 하거나 그런 부분 자체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연애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 상황에 처했을 때 이거를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거나 혹은 잘못된 대처를 할 때 그거를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님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물어봅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평소에 어떤 뭐 그런 성교육 같은 분야 외에도 만약에 엄마가 요리 전문가 같아. 그러면은 요리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엄마 이거 어떻게 만들어 먹어라고 물어보죠. 그런데 우리는 성교육에 대해서 보통 대개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먼저 물어봐도 잘 모르는 척 넘어가거나, 혹은 이제 그냥 방에 문을 콱 닫고 들어가거나, 여전히 그런 집이 되게 많습니다. 학교에서 안 배우니?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고민이나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우리 부모님은 잘 몰라.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뭔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집안의 분위기 때문에 그렇죠, 말을 그렇죠.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 씨가 하시는 것처럼 다른 부모님께서도 오히려 먼저 성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미지를 보여야지 아이들이 정말로 고민 상담이 필요할 때 먼저 다가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한 그 9살은 그냥 제가 정한 거예요. 네. 어떤 뭐 자료나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한 10살쯤, 큰아이를 통해서, 큰아이가 10살쯤 되니까 뭔가 이제 궁금해하고 이제 그런 액션들이 이제, 그래서 그때 큰아이를 10살에 급하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둘째, 9살쯤 하면 좋겠다. 이런 어떤 저 나름대로의 어떤 실전 경험으로 저는 9살에 한 거예요. 노하우로 생긴. 근데 그 시기는 각자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8살이 될 수도 있고. 아이들마다 또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 성숙도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사실 작년에 나온 통계가 있습니다. 이 통계를 들으시면 청취자분들도 놀라실 수도 있는데 보건복지부랑 교육부에서 조사한 통계인데요. 우리나라 아동의 첫 성경험 나이가 평균 13.6세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13.6세면 6학년? 물론 그 통계는 성경험을 난 한 적이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한 5.7%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평균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볼 때는 사실 그런 설문의 특성상 그 나이도 훨씬 더 어릴 수 있고 특히 그 비율은 훨씬 더 높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통계에 있는 아이들이 실제로 피임을 하는 확률이 51%밖에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연애를 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른들의 역할은 아이들이 이미 그런 현상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연애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비율이 원치 않는 임신율과 그리고 낙태, 학업 중단율이 높은 게 문제입니다. 유럽의 아이들이 우리나라 아이들보다 연애를 더 안 한다거나 성관계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만큼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확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나라에서는 아이들에게 맞는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용 콘돔도 나와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린이용 콘돔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난리가 날 수 있죠.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네요. 네, 이거는 정말 그게 꼭 방법일까 싶기도 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아마 청취자분들도 들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한번 정말 사회적으로 생각해볼 문제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연애나 성관계를 권장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성인들이 안전하게 지켜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최악의 성교육이나 상황까지. 그런 네.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앞서서 시작할 때 좀 좋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두운 얘기를 한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지원 씨 말대로 앞으로 이제 밝아져야 할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진짜 많습니다. 갑자기 그 말하면 애들 안 듣습니다. 갑자기 14살 돼가지고 앉아봐 해가지고 그 얘기하면 누가 듣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가는 맞습니다. 게 가장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아동과 관련된 이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옐로소사이어티 이재복 대표와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